반갑습니다. 중앙대에 합격한 이완희 학생이 합격 수기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앙대학교에 편입하게 된 이완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대입 입시에서 실패하고 그 후에 방황한 채로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제가 전역할 때쯤이었어요. 군부대 내에서 명문대 학생 한 명이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군대에 있던 간부들 몇 명이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수학 문제나 국어 문제나 영어 문제 등에서 아무도 풀지를 못하고 전전긍긍 헤매고 있었는데, 그 명문대 학교 신병이 본인이 할 수 있다면서 자진을 했고 그렇게 간부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명문대학 학생이었던 그 신병은 탄탄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집에 갈 때쯤에 느꼈습니다. 전역하고 집에 갈 때쯤에 단순한 학벌 사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교의 이름이구나.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학벌의 이름이구나 생각해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바로 편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휘는 무조건 익숙함이 답입니다. 후에 문자적으로 외웠어도 후에 헷갈리는 철자나 헷갈리는 뜻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는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루에 500개, 1000개 개수의 제한을 정해두지 말고 볼 수 있는 만큼의 단어를 계속 많이 봐가지고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뇌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플 하면 사과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러브 하면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모든 단어들이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생각이 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꼼수로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은 어휘 학습과 반복과 익숙함이 답입니다. 문법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완전한 이론의 암기입니다. 이론의 암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문제풀이 학습에 있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에 문법으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여름방학 전까지 문법에 관해서 많은 암기가 들어가줘야 합니다. 백지복습을 했습니다. 백지복습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날 문법 수업을 끝나고 나서 후에 백지를 펼치고 문법 수업을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웠습니다. 암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학습을 위해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백지를 펼쳐서 그날 배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논리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와 구문이 받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휘와 구문이 받쳐주지 않으면 논리는 아무리 해도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휘와 구문은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뭐든지 나중에 다 가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위에 중요한 거는 그 논리 학습 방법입니다. 바로 누가 얼만큼 정확한 근거를 잡고 그 답을 체크하느냐 싸움입니다. 단순한 감에 의존한 답 짓기는 결국에 실제 시험장에서 그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할 때에도 답의 근거를 무엇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그 답의 근거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답의 근거를 잡았고 왜 이렇게 생각했으며 그 이유에 대한 나만의 논리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독해 학습법에 있어서 저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윤상한 교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워낙에 영어 기초가 없었고 또 영어의 주어 동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윤상한 교수님의 독해 학습법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윤상한 교수님의 수폐모습 7가지와 부정부, 신정부는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으나 후에 체득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남들은 정말 나뭇가지 하나 들고 싸우는데 약간 저는 무기를 장착하고 싸운 듯한 느낌을 들 정도로 윤상한 교수님의 독해 공략법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만의 학습 방법으로는 여름방학 전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많이 했습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를 맞추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깊이를 음미하고자 했고, 결국 글의 저자가 무엇을 쓰고자 했는지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결국에 이 문제를 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까지 생각해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고하고 연습했던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후에 중앙대학교라는 놀라운 합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교를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자신감인지 자만감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신감 갖고 지원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면 정말 기쁘고 또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내가 자만해서 분명히 이 학교는 내가 갈 수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 자만심 그 이상도 이해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학원에 누적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의 노력량과 또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점수를 총합해서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 후에 알맞은 학교를 지원을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지원을 했다가 크고 다친 학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학원에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무시할 양이 아니에요.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자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셨고 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경험하셨던 선생님들의 말을 믿는 것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과 토익 후에 그대로 지원을 하셔야만 좀 더 합격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9월 달에 슬럼프가 한번 크게 왔습니다. 9월 달부터 공부량을 크게 늘렸고 9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으나 저는 9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기존 100분이 30%가 하락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눈물이 날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 나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편입한 시장에서 내가 벌써 좌절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저 자신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글 읽기에 문제가 있었으며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어휘 암기에 있어서 단순한 문자적으로 암기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의 문제점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보완하려고 노력했고 그 후에 10월달 모의고사에 원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수험생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결국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럼프는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완되지 않은 약점이 눈으로 가시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기회 삼아서 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시면요, 그 후에는요 눈부신 성장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 편입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들의 컨텐츠와 또 김영 편입만의 교재입니다. 이 컨텐츠와 교재는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누적된 통계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요, 누적된 베이스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교수님들이 찝어주시는 그 컨텐츠를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 시사독해나 시사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교재 및 교수님들이 만들어주는 컨텐츠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사지문은요 본인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다면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야, 처절할 때 처절해야 하고, 외로울 때 외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든 시기 저도 느껴봤고 저도 고생해봤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걸음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합격이 됩니다. 지금 힘들고요 지금 아프고 지금 외로우시다면요 여러분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그거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인내는요 성공이 코앞에 있다.